지난 강의에서 ETF를 간략하게 공부하고 이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TF를 이용해 만든 포트폴리오를 흔히 EMP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 또는 사계절 포트폴리오라 불리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듯이 바꿀 필요 없이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괜찮은 포트폴리오인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면서 이를 아예 펀드 상품처럼 만들어 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올 웨더 포트폴리오의 기본 아이디어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위험 정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앞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투자의 위험들이 항상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도록 배분을 정합니다. 일단 첫 강의에서부터 강조한 자산 배분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죠. 자산 배분은 자산마다 움직이는 방향과 정도가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함께 또는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가를 기본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안에 섞어 넣는 전략입니다. 수학과 재무경제학의 용어로 상관관계와 표준편차, 변동성 등을 써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자산의 움직임,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파악해서 자산 배분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인 자산 배분의 원리에 의문을 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의문을 품었을까요? 주식과 채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바로 그 첫 번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웨더 포트폴리오의 배분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고려해 주식과 채권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정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플러스 수익률을 내는 경향이 함께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낮으면 주식과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채권은 플러스를 낼 때 주식은 마이너스를 내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성장이 높은 구간, 낮은 구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으로 나누어 포트폴리오의 위험성 정도를 똑같이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섞어 가진다는 기본 원리입니다. 각각의 구간에서 수익률이 안 좋은 자산과 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고루 배분해 놓는 거죠. 이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30%는 주식, 55%는 채권, 그리고 15%는 원자재에 배분합니다. 55%의 채권 중 40%는 장기 채권에, 그리고 15%는 중기 채권에 나눕니다. 15% 원자재 중 절반인 7.5%는 금입니다. 만약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30%는 미국 주식 중 대형주를 포함한 뱅가드 ETF인 뱅가드 토탈 스탁마켓 인덱스 ETF BTI를, 40%는 세계에서 가장 큰 ETF 회사인 블랙록을,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 채권을 추종하는 ETF인 iShares 20 Plus Year Treasury Bond TLT를, 15%는 같은 시리즈인 미국 중기 채권을 추종하는 iShares 3 to 7 Year Treasury Bond IEI를, 7.5%는
다른 대형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인 State Street Global Advisor의 금 ETF인 SPDR Gold Trust GLD를 그리고 나머지 7.5%는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인덱스를 추종하는 iShare S&P GSCI Commodity Indexed Trust ETF GSG에 투자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도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사계절 EMP 등의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ETF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배분율과 거의 비슷한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아무래도 직접 만들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경우 약 0.7에서 1%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